안녕하세요. 뮤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주말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금리 우려와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개장 초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이에 하마스는 유대 안식일인 지난 7일 새벽 이스라엘을 겨냥해 수천 발의 로켓포를 쏘고 무장대원들을 침투시키면서 기습 공격에 나섰는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곧바로 보복 폭격에 나섰으며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갈등으로 중동 불안이 심화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80 후반에서 거래가 됐고, 이번 하마스의 공격에 이란 배후설이 불거지며 중동 사태가 점점 악화할 수 있다는 불안마저 커지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유가의 상승과 전쟁 소식에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오르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은 9% 가까이 오르고 노스로 그루먼의 주가 역시 11% 이상 상승세를 탔습니다. 덩달아 이날은 유가의 상승으로 엑스모빌의 주가마저 3.5% 상승을 했는데, 반면 항공주는 항공사들이 이스라엘 항공편을 대거 취소했다는 소식에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날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지금 시장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이번 전쟁이 인플레이션과 성장 전망에는 모두 위험 요소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해질지 파악한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충돌은 유가 상승 리스크뿐만 아니라 향후 인플레이션과 성장 전망에 모두 리스크가 될 것이며, 특히 고유가로 물가를 끌어올린다면 소비자들에겐 부담이 되면서 경제적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덩달아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지 고심하고 있는 미국 연준에도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날 시장은 장 초반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줄었다는 연준위원회 발언으로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탔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준 총재는 이날 댈러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장기 금리의 급등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고, 이에 기간 프리미엄으로 인해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진다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10년물 금리 역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4.63%에서 마감을 했고, 덩달아 최근 10년물 금리는 두 번이나 4.88%를 찍고 떨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이 선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여지는데, 다만 수익률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여전히 별로 없으며, 이에 JP모건 다이먼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기준금리의 7% 시대에 대비를 해야 한다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지켜봐야 할 데이터론 12일에 발표되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헤드라인 수치는 전년 대비 3.6%, 그리고 전월 대비 0.3% 오를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고, 또한 에너지와 음식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1년 전에 비해선 4.1%, 한 달 전보다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엔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근원 물가의 핵심인 주거비 둔화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덩달아 이번 주 금요일엔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며, 이번 3분기 어닝은 매우 중요한 어닝 시즌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높은 주식의 멀티플을 정당화하려면 기업의 이익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는 증거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이에 따라 JP모건과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과 블랙록과 같은 금융사가 먼저 성적표를 공개하는데, 이에 현재 시장은 은행들이 전년 동기보다 4% 늘어난 이익을 보고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 전인 오늘 밤엔 펩시코가 실적을 공개하는데, 이는 최근 비만약으로 인한 매출 전망과 손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이어 이날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특히나 테슬라는 이날 0.33%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하락으로 현재 주가는 $259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테슬라는 장중 2%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의 9월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시장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테슬라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 판매량은 74,074대로 집계가 됐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가까이 감소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테슬라 차종 중 가장 대표적인 모델 3와 모델 Y의 차량 판매량은 12%나 줄어들었는데, 이에 테슬라는 최근 실적 발표 때 얘기한 것과 같이 공장 업그레이드 계획에 따라 판매 감소가 있었다며 올해 목표인 180만 대 판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다가오는 18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로 인한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할 수가 있고, 테슬라는 지난 1분기부터 물량 확대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차량 가격 인하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엔 생산과 인도 대수가 2분기보다 하락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수익성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다가오는 사이버트럭 양산 전까지 수익성 하락폭이 어느 수준에서 제어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는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 덩달아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마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급락을 한 바가 있죠. 이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마진 수익이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흔들릴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이날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452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한편 도이치뱅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가 향후 2-3년 동안 AI GPU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라 계속 기대한다 밝혔는데, 하지만 이러한 보도는 이제 엔비디아에게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생성형 GPT 개발로 이목을 끈 오픈 AI가 AI용 반도체 자체 개발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오픈 AI는 개발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체 개발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날 S&P 500을 보시면 0.63% 상승하면서 지수는 4,335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 S&P 500은 200일선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 금요일 반등을 시작한 이후 이날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나스닥 역시 이날 0.39% 상승하면서 현재는 13,484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 역시 30으로 마감하면서 전날 29 대비 1포인트 상승을 했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시장이 극도의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 이날 애플의 주가는 0.85% 상승하면서 주가는 178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애플의 주가는 최근 헤드앤숄더의 차트를 보였지만 200일선에서 반등을 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죠. 반면 청바지 의류 제조업체인 리바이스는 연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날 1% 이상 하락을 했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인 스포티파이 역시 주요 기관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날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 클라우드 회사인 데이터독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수익 하락 위험을 이유로 데이터독을 중립에서 하향 조정한 이후 이날 주가는 3% 이상 하락을 했고, 반면 클라우드 보안 회사인 지스케일러는 바클레이스가 비중 확대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후 이날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